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1 수학 강의로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두 번째 파트 2차 방정식이고요. 전 강의에서는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 설명을 마쳤고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문제풀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교환은 그 영상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블로그로 접속하셔서 영상 그 자료 다운 받으시고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고 본인의 풀이 방법과 그리고 제 풀이 방법이 다른 점이 없는지 비교해가면서 수업을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준비됐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x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진 방정식. 해는 당연히 몇 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한다 라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 두 개가 실근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첫 번째 뭘 배웠냐면 근을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더라? 첫 번째 인수분해를 내서 먼저 구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에 적용해라. 이게 이제 풀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루트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문자가 판별식인 거고 그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값이 0이면 중근,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판별식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의 합은 얼마다더라? 두 근의 곱은 얼마다더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1 플러스 i예요 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켤레근 1 마이너스 i가 된다더라.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근을 서로 가지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게 켤레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은요. 기본적인 거.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가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씩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입니다. 먼저 뭘 생각해라? 인수분해. 이 값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하는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2차 방정식 근의 방법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3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개수에 무리수가 있어요. 무리수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우리는 배우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은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에 대입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근의 공식인데 요 앞에 값이 뭐냐면 짝수입니다. 짝수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좋겠네요. 그죠? b 프라임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식으로 놓고 근의 공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x는이죠. x는 2a분해인데 짝수니까 a분해가 되겠네요. 3분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b 프라임의 제곱입니다.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2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ac 3과 1을 곱하니까 3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루트 안의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니까 저 값은 누구로 바뀐다? i로 바뀐다더라. 그래서 3분의 루트 2 풀마 i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얘를 나타낼 수 없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를 허근이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는 3분의 루트 2 플러스 i 다른 한 근은 3분의 루트 2 마이너스 i 두 개가 무슨 근이다? 켤레근이다. 개수를 실수로 쓰고 나니까 근이 켤레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전개해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도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 3번, 4번 중에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때 질문 게시판에 남겨놔 드리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봐라 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91번입니다. 91번은요. 이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조금 응용해봐라. 너희가 한번 그 2차 방정식을 세어볼래?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기는 동그라미의 연상은 약속이에요. A 동그라미 B는 이제 이렇게 읽을 거예요. 앞에 거와 뒤에 거, 앞에 거와 뒤에 거로 읽어서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 마이너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x와 x를 연산하세요 라고 하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 x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거 그리고 플러스 뒤에 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누구만 남냐면 x 제곱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x와 2를 연산을 할게요. x와 2를 연산하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 2x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면 여기 식에다가 대입할게요.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면 누가 될 거냐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값이 4가 나오는 x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넘어가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푸세요. 두 가지 인수분해 근해 공식. 여기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그죠? 곱해서 마이너스 6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이렇게 되겠다. x는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의 합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이고요. 아니 선생님 저는요 여기서 인수분해 안 했는데요. 다른 풀이가 있죠. 그죠? 여기에 제가 다른 풀이 뭐가 있죠? 맞아요. 묻는 게 두 근의 합을 묻습니다. 두 근의 합을 물으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뭐였죠?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야.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붙고요. 요 앞에 개수 1분의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1이요 라고 하면 얼마 나오죠? 되니까 1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구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편하신 방법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1은 0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요거는 별표를 좀 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입니다 라고 하면 뭐였죠? 다른 한근이 뭐였죠? 부호가 반대해야 돼.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라고 혈내근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는 틀려요. 안 돼. 왜요? 라고 하면 이 혈내근인 건 개수가 얼마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죠? 개수가 실수일 때. 그런데 여기 m의 값은 물론 여기 개수가 실수예요. 1 실수지만 요 m 값이 누군지 몰라요. 얘가 실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근이 이 값이라고 해서 다른 한근이 이 값이다 라고 해서 풀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그냥 원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하는 건 저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뭐 하는 걸까요? 대입하는 거예요. 값을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대입합시다.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배 m에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은 얼마냐면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값은 m값이니까 m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m에 관한 식은 좌변으로 나머지 값은 우변으로 다 이항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순서를 바꿔주자. 요 값을 오른쪽으로 이항할게요. 왜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저 마이너스가 싫어서 요 값을 이쪽으로 샥 이항할게요. 이항하고 나면 2배 m에
1 플러스 루트 2는 이라고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리고 좌변에 얘를 전개합시다. 얘 전개해도 괜찮을까요? 전개하면 1 플러스 2 루트 2의 뒤에 거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요 1값 그대로 있어야겠죠.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순서 바꿔줄까요? 1 플러스 루트 2의 m값은 이라고 쓸 수 있고요. 1, 2, 1 더하니까 4 플러스 2 루트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m값은요 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2의 1 플러스 루트 2 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요거 2로 묶어줘도 괜찮을까요? 요거 2로 묶어주면 2의 2 플러스 루트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2니까 샥 약분돼서요. 얼마만 남냐면 1 플러스 루트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기 값에서 뭘 쓰면 될까요? 실수화를 해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이 값을 실수화로 해주기 위해서 1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값은 실수화라고 부르기보다는 유리화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분모의 무리수를 없애기 위해서 유리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마이너스 1분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 빼기 2니까.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할게요. 얘랑 얘 곱하면 2.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 얘와 얘 곱하면 플러스 루트 2.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누구만 남냐면 2하고 마이너스 2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만 이렇게 남습니다. 계산하시면 누구만 남죠? 루트 2 값이에요 라고 해서 m값은 얼마다? 루트 2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나고 봤더니 아니 선생님 m값이 결국은 실수였네요. 실수였으니까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니까 다른 한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냥 썼을 걸 그래요 라고 하면 서술형에서는 그냥 쓰면 사실은 틀려요. 왜냐하면 m값이 실수라는 보장이 없는데 혈내근을 썼다라는 건 잘못 사용한 거야 라고 아마 학교에서는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있으면 써도 괜찮아요. 뒤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긴 할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 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문제였어요. 이 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다. 어떻게 하는 거다? 대입해서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93번. 93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x 마이너스 m제곱은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주어졌네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다른 한 근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한 근까지도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문제랑 비슷하네요.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건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값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제곱은 0입니다 라고 바뀔 거고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마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m 더하기 1 마이너스 m 제곱은 0입니다 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고차항에 부호가 마이너스 있는 게 싫어서요. 오른쪽으로 다 이항할게요. 이항하면 m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항하니까 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m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2차 방정식 뭐 해라? 인수분해해라 라고 하는 거죠.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m에 관한 근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m은 마이너스 1 또는 m은 2예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요. m이 양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m이 양수이므로 m값은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2를 저기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m값에다가 2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요. 3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죠? 이 식이 어디 나왔죠? 여기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여기 식에다가 m값을 찾았으니까요. 대입했습니다. 대입하고 나니까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예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은 한 근이었죠. 그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 x는 4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한 근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은 m값은 2고요. 다른 한 근 알파는 4입니다. 그래서 m 더하기 알파의 값은 6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93번은 대입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4번은요. 이제 하나의 유형입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에요. 절대값. 절대값은요.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범위를 나눠라.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면 된다. 물론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더 편해요 하지만 어쨌든 범위를 나누면 무조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범위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안의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x가 요거보다 크면 절대값 x가 잘못했다. 자 보세요. x죠. 절대값 x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냐면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절대값 x가 누구로 나오는 거야? x로 나오는 거고 x값이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뭐를 달고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굳이 x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한 문자예요. 절대값의 별이라고 할까요? 절대값 별입니다 라고 하면 두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과 그 별이 0보다 작아지는 영역으로요. 그리고 나면 그냥 절대값 별은 별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별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해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도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절대값이 여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x-2를 푸는 방법은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x-2가 0보다 클 경우요. x-2가 0보다 클 경우는 요 값은 그냥 x-2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x-2가 0보다 작을 때요. 이때는 뭐를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를 달고 x-2요 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절대값 x-2라는 값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냐면 요거 이항하면 x가 얼마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값이 x-2 그대로 나오는 거고 요거 이항하면 x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는 두 가지로 요거 문제 푸는 건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빼기 4니까 플러스 2는 0인 거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x는 1 또는 x는 2라고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푼 거는 어떨 때 푼 거예요? 2보다 클 때만 푸는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푸는 거니까 이 경우는 주어진 범위 안에 없어요. 나는 이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푼 거거든. 그러면 1이 되는 건 모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은 지워야 돼서 따라서 x는 얼마? 2입니다. 라고 요렇게 하나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x가 2보다 어떨 때? 작을 때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저 친구가 뭘 달고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다니까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x 마 6 마 4니까 마 10은 0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 두 개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x는 마 5 또는 x는 2라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2보다 작을 때라고 가정하고 푼 거예요. 작을 때라고 가정했으니까 2보다 큰 얘는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나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서 근이 나왔죠. 그죠? 그거는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쨌든 빼줘야 돼. 나는 2보다 작을 때로 했으니까 2인 경우는 이 경우로 문제를 푼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x는 마 5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가 되냐면 2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네. 2번입니다. 2번도 똑같아요. 절대값 안의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야. 절대값 안의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면 바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푸는 거냐면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주는 거야.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냐하면 x 자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일 때는 절대값 x가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x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 됩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양수일 때라고 가정했죠. 그죠? 양수일 때라고 가정했으니까 쟤는 안 돼. 얘는 포기해 라고 해서 x는 3 나오는 거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뭐를 달고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요 식이 바뀌겠다. x제곱 플러스로 바뀌겠네.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뀔 거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인수분해 되니까 x는 마 3 또는 x는 2라고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나는 음수일 때만 한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음수일 때 했으니까 얘는 안 돼. 요 값이요 라고 하고 얘는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는 답은 뭐다? 마 3하고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제가 원래는 절대값이 포함되면 거의 이렇게 풀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건 조금 고급 스킬. 뭐냐면 요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값 x에다가 요거의 전체 제곱한 거랑요. 절대값 전체에 제곱한 거랑 x를 그냥 제곱한 거랑 어떠냐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수해서 x가 만약에 실수라면 어쨌든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건 실수 범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소수는 크기 비교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건 실수 범위에서 하겠다라고 약속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값이 제곱을 그냥 하면 양수로 만들어서 제곱하나 그냥 제곱한 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저 2번식은 이렇게 해도 된다. 요 값인데 얘를 절대값 x의 제곱, 절대값 x 6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x를 한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x를 절대값 x를 한 문자 x로 본 거죠.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면 절대값 x가 마 2 또는 절대값 x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찾는 거야. 그런데 절대값은 뭐야? 절대값의 정의는 뭐죠? 물어보자. 절대값의 정의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건가요?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돼. 절대값의 기본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 3이라고 하면 여기다 써드릴까? 절대값 마 3이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리는 양수로 만들어져야 돼서 3입니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여담이에요. 어쨌든 머릿속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 거리니까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얘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절대값 x가 3 나오는 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 뭐 있죠? x는 마 3 또는 x는 3입니다 라고 저렇게 찾아주셔도 되죠. 그죠? 이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가 같은 x제곱이 있을 때 요거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요 식을 한 문자로 보기에는 얘가 다른 문자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범위를 나눠줘서 푸는 게 맞다더라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번은 뭐냐면 2차 방정식 사실 쉬워. 뭐 아니면 뭐야?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한번 그 식을 세워볼래? 라고 하는 도형이나 아니면 문장제 문장에서의 활용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형태이긴 하죠. 그죠? 95번은 그거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가 더 길대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죠. 뭐 묻는 게 가로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를 제가 x라고 이렇게 둘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죠. 그죠?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세로의 길이는 더 작아야겠네요. 요 길이는 x-3입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70이에요. x와 x-3을 곱한 값이 70입니다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그럼 2차 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니? 그럼요.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곱해서 70 더해서 마3 나오는 거 혹시 있을까요? 10하고 7 있겠다. 그지? 10, 7, 1, 1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x-10 x 플러스 7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x는 10 또는 x는 마이너스 7. 문제에서는 길이니까 길이는 누굴 선택해야 돼요? 양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10 단위를 써줘야겠다. 그지? 센티미터라고 써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7번입니다. 97번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2016년 9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문제랍니다.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근해 종류를 판별하는 거. 2차 방정식의 근해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허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뭐다? 판별식. 판별식은 뭐였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지만 허근을 가집니다. 얘가 판별식이었어요. 그러면 저 식이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 판별식을 씁시다. 요거는 굳이 멋있게 쓰면 4분의 d라는 표현을 써요. 4분의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여기 식에서는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판별식을 쓸게요. d는 a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요 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지겠네요. 그러면 4, 9, 36이니까요. a제곱이 3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36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6이죠. 그러면서 요거만 나와야 되니까 얼마와 얼마 사이일까요? 마이너스 6에서부터 6 사이에 요렇게 있어야지만 36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죠? 요거는 뒤에 2차 부등식에서 한번 해드리긴 할 텐데 요 식 자체는 알아놨으면 좋겠다. 뭐냐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지는 영역 찾으면 마이너스 루트 a서부터 어디까지요? 루트 a까지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 x가 a보다 커지는 영역이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이에요. 만약에 제곱해서 더 커져야 되니까 그럴 때는 x값이 마이너스 루트 a보다 작거나 루트 a보다 x가 크거나 요 반대 범위 요 범위하고 요 범위를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뒤에 어쨌든 다시 한번 해드리긴 할 겁니다. 제곱해서 36보다 작아지는 데는 여기 값과 여기 사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수
정수의 개수입니다. 마5.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4, 마3, 마2, 마1, 0. 누구까지 가야 되죠? 1, 2, 3, 4, 5. 5개, 5개, 빵개. 그러니까 11개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정수의 A의 개수는 11개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99번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a-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는 0이 실근을 갖도록 요거 안 지울게요.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하면 뭐죠? 주의하셔야 돼. 0보다 크다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가 가야 되냐면 여기서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일 수도 있고요.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하면 이 값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냐면 중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값도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하는 건 등호까지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식에서는 x 앞에 개수가 짝수이네요. 짝수이니까 저는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4분의 d입니다. 4분의 d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b'의 제곱이요. 반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a를 반으로 나누면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저가 a-2와 a 플러스 2를 곱한 값. 이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사라지면서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a에 관한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a가 사라지면서요. 좌변은 4가 나오고 우변은 0이 나왔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얘는 성립하네요. 그죠? 그런데 a가 어디 갔어요? a가 없으면서 성립하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a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a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어쨌든 판별식을 쓰면 무조건 0보다 어쩔 수밖에 없냐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되는 거냐면 저 판별식 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그러면 답은 a의 범위잖아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는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조금 이제 여기는 좀 우리가 알던 식이랑 좀 다르게 나왔죠. 그죠? 왜냐면 a에 관한 식이 나오면서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a가 사라져 버려서.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다? a에 마이너스 1이든 2든 4든 5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판별식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a를 다 집어넣어도 얘는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조금 더 꽈어요. 뭐냐면 x에 대한 뭐라고 써있죠?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x 앞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 말이 있으니까 여기선 기본적으로 뭐가 0이 아니란 소리죠? a-2 값은 기본적으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0이 돼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건 꼭 생각하셔야 돼요. a가 2가 되면 1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죠? a가 2인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답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새로 나왔네요. 그죠?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하면 뭐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다 사라지면서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성립하죠. 그 말은 뭐다?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답은 a의 범위는 모든 실수. 근데 거기서 실수를 또 하지 말아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더라. 요 값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답이다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요 99번은 함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의 풀이법하고는 조금 달랐던. 그래서 요 문제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2차 방정식 마저 다 풀어드리고 2차 방정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말고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질문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